실물금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뭔가 허위, 가상 사이트를 만들어서 접속하는 방식이니까 거기에 그냥 숫자로 내 금이 얼마가 투자돼서 얼마다. 사기치는 사람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제로 금 관련 사건을 했던 게 예전에 이제 의뢰인들이 일본 분들이었어요. 야쿠자 쪽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금을 사가지고 그때 일본에 금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58억을 털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든든한 친구들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네, 이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금입니다. 금. 실물금을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데, 실물 하면은 전자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거기에 범죄 내지는 사기가 개입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근에 좀 추세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을 써야 사기꾼들도 사기가 잘 쳐지거든요. 최신 유행하는 아이템이 이제 금이다 보니까 텔레그램방이나 오픈 채팅이나 금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실물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보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실물금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내가 직접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온라인 채팅방 통해 가지고 실물금 우리가 투자하는데 코인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코인을 받은 걸로 실물금을 산 거를 보여준다거나. 그럼 그 사기 당하시는 분들은 사기치는 사람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내지는 거기에 자기의 지분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냥 숫자를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네. 진짜 그냥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된 네. 그런 거네요. 다른 사기 다 마찬가지로 주식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있는 코인 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허위, 가상 사이트를 만들어서 접속하는 방식이니까 거기에 그냥 숫자로 내 금이 얼마가 투자돼서 얼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오히려 이런 핫한 주제다, 사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자기가 2억을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없었던 숫자인 거고. 네. 금 사기 패턴도 이전에 뭐 얘기했던 코인 사기든 일반적으로 제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기 형태로 거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되는 거는 항상 사기는 폰지 사기 형식으로 이 사람한테서 금 산다고 받은 돈 그 다음 투자자 모집해 오면 그 상위 투자자한테 갚고 이자하고, 그러니까 실물 금도 없고 실물로 투자되는 것도 없고 계속 모집하는 사람들한테서 받고 그 사이에서 이익 챙기고 하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터지면 그렇게 되는 폰지 사기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리딩방에서 뭐 사이트 주는 형식으로 허위 사이트든지 금 아예 없는 형태에서 그냥 투자하고 숫자로만 보이고 내가 수익 나서 달라 하면 그때 가서 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거 가져가려면 어디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넘어온 보이스피싱 형태인데 선물로 받는 대신에 금으로 받고 그렇게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올해 초에 그 아프리카 지역 금거래 사기를 좀 유의하라고 그렇게 외교부 안내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이게 가짜금에 위조한 그 순도 증명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외에서 금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밀수죄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꼭 뭐 금뿐만 아니라 면세의 한도가 있죠. 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800 정도 이상 되는 시가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고 그걸 누락시키면 조세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금 포탈의 의미도 있고, 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해외랑 국내랑 거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 그런 금을 밀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딱 늘어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제로 금 관련 사건을 했던 게, 예전에 이제 의뢰인들이 일본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제일교포시고 한 분은 그냥 일본 분인데 사실은 이제 야쿠자 쪽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일본에서 58억을 현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온 게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한 거죠. 현금을 가져온 거는 와서 금을 사가지고 그때 일본에 금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국내에 금을 사게 해주겠다는 아주머니랑 같이 작당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양반들이 이 아주머니한테 58억을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가 실제로 고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게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해자도 본인도 약간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좀 큰 이득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그거를 딱 그 사기치기 좋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못 잡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네.
신병 확보가 안 됐어요. 네, 신경 확보 안 됐어요. 금 들고도 제3 가셨겠네. 금이 그래서 범죄자들이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현금처럼 쓰이고 후진국일수록 자국 통화보다 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은 늘 범죄랑 연관이 있죠. 황금빛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금 자체가 워낙 영롱하고 가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게 되고 유혹이 있는 곳에는 결국 사기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과 관련된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범죄에 관련된 얘기도 해봤는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tumba